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희망 고문하는 문재인 정부, 희망 고문하는 문재인 정부. 정확하게는 좀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경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 한남 더힐 올해 아파트 최고가 기록 썼다. 77억 5천만 원. 예, 저희 한남동에 지은 그 한남 더힐이 올해 아파트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77억 5천만 원이라고 하죠. 저는 여기를 개인적으로 가본 적은 없는데 제 지인분께서 여기를 이제 가보시고 이제 사진 뭐 동영상 이런 걸 많이 찍어서 이제 보내주셨었어요. 근데 꼭 그런 거 안 봐도 요즘 유튜브 가면은 이게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좋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못 받았습니다. 뭐 유명한 게 그 빅뱅의 그 G드래곤이 여기 산다고 하죠. 근데 이제 또 막상 또 가본 분 말로는 뭐 좋긴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수십억짜리인데 당연히 뭐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다들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저 돈 있으면은 굳이 저거를 사서 저기 살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왜냐면 뭐 한남동이 뭐 저는 뭐 그렇게 언제부터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별론 것 같아요. 예전에도 가보면은 이태원 그 뭐 해가지고 이태원은 완전히 상권이 이제 죽어가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막 홍석천 씨 뭐 가게 문 닫고 막 이런 거 뉴스 나오고 그러는데 뭐 주거 지역으로도 저는 솔직히 뭐 그닥 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포인트는 여기 이제 아파트 값이 이제 이렇게 치솟고 있다는 거죠. 뭐 강남 그 음마 아파트, 대치동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84제곱이 뭐 23억 8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하고 또 동작구에 있는 그 아크로 리버하임 거기도 뭐 84제곱미터짜리가 뭐 20억 원에 뭐 거래되고 뭐 이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동작구면은 어 이제 강남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작은 평수까지 20억이 넘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전체적인 이 현상이에요. 보면은 이게 어떤 특정 아파트만 이렇게 치고 올라간 게 아니고 서울 뭐 강남권이 아니어도 뭐 노원 같은데 저기 강북 끝자락에 있는 뭐 이런 데도 다 이렇게 평균가가 이제 오르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뉴스 기사란에 특히 이제 대깨문들이 장악한 이 뉴스란 여기 이런데 베스트 배풀, 베스트 댓글 이런 거 배풀 이런 거 보면요. 좀 현실하고 조금 동떨어진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여론을 형성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부동산이 뭐 폭등하는 게 아니고 원래 옛날부터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는 있었다. 뭐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특출나게 비싼 아파트들은 있다. 뭐 요런 논리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사실은. 네. 이제 뭐 50억 넘는 아파트들은요.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심지어 뭐 여기 강남권에서 과거에 이제 뭐 지어진 지 30년, 40년, 거의 뭐 40년 된 이런 뭐 서민 아파트 단지들, 대단지들 이런 거 재건축한 것들 지금 뭐 시세를 보면요.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이제 아주 작은 평수가 한 20평 초반대가 보통 20억부터 시작을 합니다. 20억부터 시작하고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어, 여기 이제 뱅뱅사거리 쪽에 서초동에 보면은 옛날 그 아파트 대단지들이 많았어요. 여기 무지개, 우성, 뭐 신동아 지금도 있죠. 제가 지도를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우성 아파트
단지 얘가 1단지인지 몇 단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최근에 재건축을 했죠. 지금 벌써 이제 입주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레미안 리더스 원 아파트인데요. 여기 시세가 여기는 이제 대표적인 그냥 뭐 강남 서초에 그냥 뭐 그냥 서민 아파트 단지였어요. 근데 여기 시세가 어느 정도냐면요. 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34평형이 26억 5천만 원 정도고요. 이게 직방 시세가. 그리고 44평짜리가 32억 5천. 그리고 51평짜리가 39억, 거의 40억이죠. 66평으로 가면은요. 갑자기 뛰어가지고 53억이 됩니다. 그냥 옛날에 우성 아파트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강남역 바로 옆에 있던 오래된 아파트였죠. 그거 재건축한 게 66평이 53억에 거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남더힐 77억이다 최고가다. 뭐 그닥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한남더 이런 거 평수가 크니까 이 옛날 우성 아파트 60평대 요게요. 저희 어릴 때 그 탤런트 고소영 그 고소영이 여기 살았었어요. 여기서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했었었는데 제 친구도 요 60평대에 살았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거를 뭐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까지 재건축하면서 갖고 있다면은 53억이 돼 있네요. 53억이. 원래 부잣집 아들이긴 했는데 야 79평형도 있어. 79평형 62억. 90평형 요게 뭐 펜트하우스 같은데 71억입니다. 그러니까 90평형으로 따지면은 그냥 강남의 서민 아파트 재건축한 아파트가 지금 최고가 아파트, 전국 최고가 아파트 찍었다는 한남더일과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대깨문들 주장들 뭐 특출나게 뭐 비싼 아파트들이 어느 도시든지 있다? 요건 사실과 다르죠. 왜냐?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재건축한 것도 이 정도 가격 시세를 찍고 있습니다. 뭐 셀 수도 없어요. 정말 너무 요즘은 한 20년 전에는 뭐 강남에서 비싼 아파트다 하면은 주상복합이 대세였었죠. 그 당시에 뭐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삼성동의 현대 아이파크 뭐 이런 거. 근데 지금은요.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니어도 뭐 기본 뭐 30억 이렇게 찍는 아파트들이 뭐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강남이 아니어도 뭐 저기 뭐 신촌 합정 이런 데 가도요. 다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지도를 제가 보면서 보는데 이게 진짜 옛날에는 10억도 많다 했는데 이제는 뭐 저기 개포동에 뭐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도요. 그 평수도 작은데 막 21억 막 이래요. 이건 이제 재건축 보고 있는 거죠. 이미 재건축 한 데도 있고. 뭐 저기 자곡동이라고 있는데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 여기는 이제 행정구역상 강남구이긴 한데 완전 저기 성남 가는데 끝자락에 있죠. 이런 데도 지금 뭐 십몇 억씩 합니다. 창곡동이라는 곳은 또 어딘지 여기는 성남 같은데 여기 막 13억 이러네요. 저기 완전 무슨 산 있는 남한산성 있는데 하감동?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 골프장 옆에 있는 건데 여기도 막 13억이야. 이게 지금 이전 정권에서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 여기 지금 뭐 15억 이렇게 찍혀 있는 아파트들이요. 그때 당시엔 7억 뭐 이랬어요. 7억도 막 비싸다고 고점이라고 그 당시도 거품이다, 버블이다, 이제 폭락한다, 떡락한다, 막 이딴 소리 있고 이러죠. 선대인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용인시에서 출마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막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떠들고 다니고 그랬어요. 집값 폭락한다고 폭탄 돌리기라고. 그때 7억 하던 아파트들요. 실제 저희 아는 분은 7억에 7억 얼마에 판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부자 됐다, 뭐 거의 뭐 10억 가까이 되는 했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15억이 됐습니다. 불과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 2년 반, 한 3년 새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은 아마 암 걸렸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팔고 갖고 있었으면은 그때 이제 뭐 무슨 폭탄 돌리기니 아파트 값 떡락한다느니 이제 뭐 지금 집 사면 바보 병신이라느니 막 이딴 소리 하고 그랬었는데 좌파들이 그때 이후로 따블이 됐으니 참 이게 웃기는 노릇이죠. 아, 여러분 유튜브 요즘 하다 보면은요, 이 목소리 기억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이거 아시죠? 제가 성대모사를 좀 잘하는 편인데, 이 사람이 대표적인 그 대깨문들 듣기 좋아하는 말 하는 사람입니다. 부동산이 이제 곧 떡락한다고 하는 사람. 지금 집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죠. 뭐 구독자도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 볼 때마다 구독자가 변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랑 현실을 바로 알려주는 사람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전자만 따라가다 보면요. 옛날에 이제 뭐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있었잖아요. 막 피리 불면서 사람들 현혹해가지고 동네 어린애들 다 꼬셔가지고 막 얼른 가버리잖아요. 그 피리 부는 사나이 그 우화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한다고 그게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여러분들 듣기 좋아하는, 그러니까 좌파분들, 우파는 아니죠. 좌파분들 듣기 좋아하는 말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역사 거슬러 올라가서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김일성이죠, 김일성. 뭐 무상복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런 거 주장해가지고 유토피아를 제시했던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라는 게. 결국 그 사람 지지하고 따라가가지고 북한이 지금 뭐 어떤 꼴이 됐습니까? 네. 뭐 지금도 많죠. 뭐 기본소득인가요? 뭐 이런 거 주장하면서 차기 대선 노리는 사람들 있죠. 네, 뭐 국민이 멍청하면은 뭐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 뽑힐 것이고, 좀 국민들이 좀 생각이 있고 학습 효과가 있다면은 그런 뭐 좌파 선동가를 뽑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지지율 보니까 이게 좀 암울하죠, 미래가.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정치적인 얘기 거의 안 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어떻게 정치적인 얘기 하다 보니까, 얘가 대깨문이었네? 라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 중에. 대부분은 보수 우파인데, 어, 그 좀 대깨문 성향을 지닌 친구들이 있어요. 뭐 MLB 파크 뭐, 거기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주로 이제 뭐 클리앙 이런 사이트들 맨날 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중에도 한 두 명 정도 보면은 좀 경제력이 있는 친구들인데요. 보니까 어릴 때 여기 다 강남 살다가 이제 지금 결혼해가지고 다 다른 지역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한 친구는 이제 애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다시 이제 여기 강남으로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던. 그래서 아니 집값 떨어진다고 하고 뭐 하고 그러면서 왜 여기 저기를 다시 입성을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교육 문제고, 그리고 부동산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어, 집을 여기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조금 무리해서라도, 그러니까 소위 뭐 김현미가 얘기했던 그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같이 이제 거기 집 보러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얘기인즉슨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를 떠나가지고, 이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집값이, 이 친구는 이제 금융권에 있는 친구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해 갈 것이다. 뭐 소위 말해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짜장면 값 떨어지는 거 봤냐? 뭐 이런 걸로. 근데 이게 이제 뭐 약간의 조정 기간이 중간중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 친구가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똑똑하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정부와 또 이런 대깨문들 주장과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이 친구는 심지어 대깨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집을 구입하는 게 가장 저점에 사는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집을 같이 보러 가기로 한 집이 그냥 소규모 단지예요. 소규모 단지. 그러니까 연립 빌라 같은 거 재건축해가지고 조합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대기업이 그나마 좀 시공을 해가지고 조금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이제 소규모 단지니까 그거를 10억 이상 투자해가지고 구매할 가치가 과연 있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개발 호재들이 있어서 이거는 여기서 더 떨어질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 영혼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그 집을 이제 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하고 좌파인 친구들 중에도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또 한 친구는 강남권에 산 건 아닌데 근래에 이제 저기 국제신도시 쪽에 집을 구입을 했어요. 매수를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불과 한 뭐 7, 8개월 만에 몇 천만 원이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정치적으로 문재인의 열혈 지지자지만 자신의 이제 실생활은 또 반대로 가는 거죠. 그때 안 샀으면은 지금 만약에 다시 살려고 했으면은 8천만 원 더 주고 샀어야 됐는데 어, 조금 더 일찍 사가지고 그렇게 올랐으니까 득을 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여론 게시판을 보면요. 집값 뭐 폭락할 건데 지금 왜 사냐 빙신같이 뭐 이렇게 댓글들을 달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런 걸 바라고 있어요. 집값이 떡락하길 바라고 있고 떡락을 하면 그때 주워 먹겠다 이 생각인데요.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하죠. 누군들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 보면은 저점일 때 지금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점일 때 주식을 사가지고 그것을 이제 갖고 있다가 자기가 사고 나서 그 이후로 다시 또 폭등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 사람 심리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남권 뭐 꼭 강남 아니어도 그 뭐 언저리 부근이라도 뭐 요즘은 이제 서울 인서울까지도 얘기하죠. 서울에 이제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비싸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못 사죠. 그 이 사람들 원하는 대로 좌파들 원하는 대로 집값이 지금의 반토막이라고 해도 3년 전 문재인 집권하기 전인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이제 떨어졌다고 봅시다. 떨어지면은 떨어져도 사실 반토막 돼도 비싼 건데 그때 되면은 내가 대출 끌어다가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때 사야지 하고 벼르고 있던 사람들이 주워 담겠죠. 살려고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집값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 사람이 비단 자기 자신만 있을까요? 네? 엄청나게 많겠죠. 진짜 집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집값이 그렇게 떨어졌을 때 너도 나도 그 집을 살려고 하면은 집값이 오를까요? 떨어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요 정도만 생각을 해봐도 집값이 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진짜 평균 수준의 IQ만 있어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고 있다는 거죠.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길 바라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뭐 댓글은 그렇게 희망사항을 얘기를 해요. 뭐 집이 시세가 비싸면은 뭐 하냐? 실거래가 안 이루어지는데. 근데 부동산 한번 가보세요. 부동산 한번 가보셔서 물어보면요. 물어보지 않아도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많아요. 저도 여기 이제 이쪽은 전세를 살고 있는데 되게 귀찮을 정도로 많이 집을 보러 옵니다. 여기 집주인이 집을 내놨어요. 굉장히 부풀려진 가격이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보러 옵니다. 그 보면은 10명 중에 10명이 다 젊은 부부예요. 젊은 부부인데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여기가 서향인지 남향인지 햇볕은 몇 시까지 드는지 뭐 이거를 꼼꼼하게 따져가지고요. 자기네들이 이제 나중에 막 인테리어 할 것까지 다 꼼꼼히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러 오는 사람은 많았는데 이제 아직 여기는 이제 뭐 그렇게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지 아직 그 매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물어보면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지금이
지금 사는 게 저점에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김현미가 뭐 30대 영끌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 계층이 경제력도 있지만 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잘 돌아가고 회전이 잘 되는 그 나이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문재인을 지지해가지고 이렇게 멍청한 계층이라고도 보지만 사실상 이런 경제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똑똑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튜브에서는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퇴출당하고 어떤 정부의 어떤 협박에 못 이겨서 채널을 어? 스스로 폭파시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희망 고문하는 사람들 집값 폭락할 거다 떡락할 거다 지금 집 사면 병신이다 막 이러면서 대깨문들 현혹하는 또 뭐 이런 그런 부류의 또 채널들은 떡상을 합니다. 판단은 뭐 여러분들이 해야겠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봐도 정부는 절대로 정권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어떤 경제 생활을 영위하시는 게 현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